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도성장의 계시, 도움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에 본격 착수해서 고도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도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느냐, 그 도움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현재 국사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개발에서 박정희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떤 주장이냐면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경제개발할 수 있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장면 정부가 있었죠. 장면 정부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다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는 박정희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이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개발은 미국이 뭐 예를 들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도 미국이 세워줬고 또 수출을 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출 시장도 미국이 만들어줬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편에 보시는 원형과 변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태균이라고 하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제 교수로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수출주도 공업화는 미국의 작품, 이런 제목으로 주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게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의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 즉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은 미국이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부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 자,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은 미국이 가르쳐주고 실행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고요. 영상 끝부분에 보신 것처럼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패러디를 했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이 태어나는 부분인데 그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한국에게 가르쳐줘서 한국이 수출주도형 국가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패러디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권 더 들 것은 이 맨 오른편에 있는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일본의 시즈오카 대학의 교수로 있는 박근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책 부제가 정책 없는 고도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근거가 없습니다. 거의 근거가 없는 주장인데 어쨌든 이 책이 좌익 내지는 한국의 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이 아주 버젓이 정설로 한국사 교과서에 이제 실리게 되었습니다. 자, 2020년에 새로 한국사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곧바로 폐기시켰죠. 그리고 나서 새로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한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이 가능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것은 시야를 일국사적 시각에서 확대해서 국제관계를 시야에 넓힌 것처럼 마치 제대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세계 경제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그냥 저절로 말하자면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활동했는지하고 상관없이 경제 성장, 고도성 경제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됐다.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사실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서술이 될지는 이제 2020년 가봐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은 이러한 박정희 정부가 아니었어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의 고도 성장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제1차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시행됐나 하는 것인데요. 1차 5개년 계획은 그 62년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6년까지가 1차 5개년 계획의 5년간의 시간인데요. 이 5개년 계획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투자, 고성장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률을 높인다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당시로서는 투자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게 특징이면서 사실은 또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즉 투자율이라는 건 GDP 중에서 국내 총생산 중에서 얼마만큼을 투자에 쓰느냐 하는 건데 22.7%의 목표를 잡았어요. 지금으로 보면 낮은 투자율이죠. 그런데 당시 61년까지 우리나라 투자율이 높으면 13%, 낮으면 뭐 11% 이렇게 11 내지 13%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거의 2배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 거니까 투자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거죠. 그래서 성장률, 고도 성장을 이룩하겠다. 7.1%인데 7.1%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7.1%씩 맨 1년에 7.1%씩 매년 성장을 하면 10년 뒤가 되면 소득이 2배가 돼요. 소득이 2배가 되는. 그렇게 해서 7.1% 성장 목표를 잡은 겁니다. 자, 어쨌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외자를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자, 외자 다 동원이 사실은 안 됩니다. 내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62년도 6월 달에 아주 갑작스럽게 통화개혁을 했어요. 10대 1로. 우리가 쓰는 지금의 원 있죠, 원화로 통화개혁을 했는데 이게 통화개혁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은 그 집에 쌓아뒀던 돈을 은행에 가져와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휴지 조각이 얼마 지나면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 바꿀 때 그 거액의 자금이 나오면 그거를 정부에서 산업 투자 자금으로 수용을 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생각인데 실제 통화개혁을 해보니까 나온 게 없었어요. 그렇게 뭐 장롱 속에 숨겨둔 돈이 대거 나온 게 없었고요. 미국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불과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이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때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화개혁은 그냥 10대 1로 디노미네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0대 1로 액면가만 줄인 것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럼 내자 동원은 어렵게 됐는데 그럼 외자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 원조가 당시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관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내외자를 무리하게 동원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인플레가 나오고 또 외환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의 경우에 62년도에 10% 물가가 또 63년도에는 21%나 이렇게 상승하는 그 위험한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외환 고갈인데 61년 말에 즉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61년 말에 2억 달러 있던 외환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62년에 1억 6,700만 달러, 63년에는 1억 3천만 달러 이렇게 줄어드는데 63년에 1억 3천만 달러 하면 얼마 안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갚을 돈이 그러니까 수입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쌓아둔 게 있었고요. 외환 순자산은 2,500만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97년에 맞았던 외환위기와 같은 외환 고갈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62년, 63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박정희 정부가 자체
재정 긴축을 하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63년도가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율이 진행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당시는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조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얼마든지 요구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거죠. 미국이 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정책에 규율을 하느냐, 개입을 하느냐 하는 건데 당시로서는 당연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미국이 이때 63년도에 요구했던 것은 경제 안정화와 시장 자유화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경제 안정화, 시장 자유화인데 그 중에서도 먼저 경제 안정화였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를 줄여라. 재정 적자를 줄이면 원조를 주겠다는 건데 원조를 전년도보다 깎았습니다. 63년도에 62년도보다 원조를 깎고 대신 재정 적자를 성공적으로 한국 정부가 줄이면 추가 원조, 당시에는 줄여서 추원이라고 불렀는데 추가 원조를 1,5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깎은 것만큼을 주겠다. 거의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63년도에 이제 한국 정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ECC라고 써놓은 거는 경제협력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기획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원조기관이 있습니다. 유섬이라고 뭐 미국 대사관에 말하자면 부속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섬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경제 원조를 담당하는 기구인데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장하고 유섬의 처장하고 미국의 유섬 처장하고 만나서 경제정책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어쨌든 협의가 이때부터 잘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3년도 말에 가면은 시장 자유화의 일환으로서 환율 인상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사가 되는 거는 64년도 5월 달에 이제 이 환율이 대폭 인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경제 측면에서는 이렇게 경제 안정화와 시장 자유화 쪽으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때 뭐 했느냐? 63년도에 민정 이양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군사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민정 전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3년도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63년도 12월 달에 새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민간 정부로서 박정희 정부가 3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진통 끝에 이제 한미 협조 체제가 생겼고 그래서 건실한 정부가 됐지만 아직 개발 전략이 세워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 방만한 투자, 뭐 통화를 증발한다든가 얼마 안 되는 외환을 막 쓴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건실한 정부가 됐지만 아직 개발 전략이 세워진 상태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개발 전략은 언제 세워지느냐? 바로 6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두 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이 사진은 62년도 2월 27일 날 미국의 그 원조기관이죠. 유섬의 킬렌 처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붉은 동그란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방문한 자리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요. 자, 킬렌 처장이라고 지금 붉은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언뜻 봐도 상당히 좀 이렇게 골격이 크고 약간 강성 스타일의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이 킬렌 유섬 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거의 한 2년도 더 지났죠. 64년도 7월 달인데요. 청와대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임 인사를 하는데 박 대통령하고 지금 맞담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냥 한마디 탁 드는 느낌은 좀 건방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국가 원수인데 아무리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삐딱하게 기대서 또 맞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지금 미국 대사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서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만큼 미국이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공파 전략을 가르쳐 준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구석에 조그맣게 보이는 책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완범 교수라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로 있는 분이 2006년도에 낸 책입니다. 이 책은 수출주도 공급화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게 되었는지를 아주 그 사료를 통해서 세밀하게 실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실증을 한 그런 책인데요. 한마디로 수출주도 공급화 전략은 박정희 정부의 작품이다. 미국은 여기까지는 제안한 바가 없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셔도 사실은 수출주도 공급화 전략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논문을 2편을 전공이 경제사학이어서 그 경제사학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논문 2편을 실었는데 작업을 제가 해보니까 62년, 63년, 64년 이때 미국이 주력한 것은 그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 전략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주력한 거는 빨리 한국은 좀 균형 재정을 달성해라. 경제를 안정되게 운영을 해라. 통화 증발을 억제해라. 그다음에 자유시장 환율을 도입해라.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안정화와 시장 자유화의 요구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이때 주 관심사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끝부분에 지금 그 인용을 한 것은 63년 말에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그러니까 국무부죠. 미국의 본국 국무부에 보고를 한 문서인데 그 문서에 그러니까 63년도 12월 24일 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문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수출 증진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61년부터 63년에 매년 수출이 급증했지만 여러 장애 요소 등 때문에 수출 유인이 취약해서 수출 증가세는 앞으로 확실히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63년 말이니까 이미 수출 실적이 나왔죠. 63년도까지의 실적은 나왔어요. 그걸 보면 수출은 증가했다.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꺾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63년 말 뭐 이럴 때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보시는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약간 U자형 비슷하죠. 그러니까 50년대에서 한 58년에 꺼져 있고 그러다가 5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나라 이 경제개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한 1년에 3천만 달러 내지 4천만 달러를 수출하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1년에 어쨌든 4천만 달러 해서 61년은 사실은 뭐 53년에도 4천만 달러를 수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50년대 이 상황을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6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62년, 63년, 64년. 즉 62년에 한 5,800만 달러, 그다음에 63년에 8천만 달러가 넘죠. 그 다음에 64년에 가면 1억 1,900만 달러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산품이 또 늘어납니다. 공산품이 61년, 62년에만 해도 400만 달러, 600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게 63년에 가면은 2,800만 달러, 거의 3천만 달러로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즉 60년대 초에 이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기업가가 먼저 건의를 했어요. 63년도경에 특히 활발하게. 자, 63년도가 미국에 개입하여서 한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기업가는 수출 촉진에 대한 건의를 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별로 기억하는 분이 없을 텐데, 당시 유명한 기업가로, 무역업 출신의 기업가로 전택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수출 제일주의, 이분이 이제 홍콩에서 보니까 뭐 보세 가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세금 안 내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바로 가공한 다음에 그대로 수출하는 거죠. 100% 수출하는 이런 보세 가공을 수출을 홍콩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 이런 걸 보고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수출 제일주의를 이제 우리나라 상공부 장관에게 여러 번 이제 건의를 했고, 지금 전경련의 전신이죠. 한국경제인협회라고 이제 당시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출촉진위원회라는 것을 63년도 3월 달에 만들어요. 3월 달에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코오롱 그룹 있죠? 코오롱 그룹의 창업주가 이원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 회장의 할아버지인 셈인데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 돼서 이 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곧바로 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일본에 수출산업조사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수출하고 있나를 보고 와서는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하나는 보세가공 수출을 확대합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출공단을 설치합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수출공단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구로공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로공단이 64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67년에 1공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업가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63년도에 이미 건의가 있었고, 자, 63년도까지 수출이 계속 증가했죠. 이걸 정부가 모르고 지나친다면 이상한 정부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수출 증가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64년도 1월 달에 대통령의 연두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중에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회에서 이때는 연두교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연두교서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 증대는 혁명정부, 그러니까 5.16 정부를, 이제 군사정부를 혁명정부라고 부르는 거죠. 혁명정부 하에 특기할 만한 발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지를 이미 했고요. 64년도 하반기에 가서 이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됩니다. 대통령 연설에서 10월 초에 수출 제1주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64년도 11월 30일 날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고 연말에 가면 1억 1,900만 달러가 됩니다. 이걸 기념해서 이제 수출의 날이 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년도 1월 달에 가면 1월 달에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한 규절로 수출을 써놓는 게 아니라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서 수출이 제시가 됩니다. 즉 증산, 수출, 건설, 이게 3대 국정 목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65년도 1월 16일자 동아일보인데요. 이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한 걸 보고서 핵심을 뽑은 거죠. 타이틀로. 새해 목표는 증산, 수출, 건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국정의 중심 목표로 되었음을 이 연두교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전의 연두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의 연두교서를 보면요. 이건 경향신문 기사인데 64년도 1월 달이죠. 근대화 위한 혁신운동 재창, 또 뭐 정치정화, 사회청신, 경제검약, 증산이룩 이렇게 돼 있어서 초점이 사실은 경제개발 전략에서 딱 뭘 타겟으로 하는지 초점이 없습니다. 그거에 비한다고 하면 65년도에 대통령 연두교서는 증산, 수출, 건설해서 수출을 국정의 제일 중심에 놓았고, 이때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61년부터 64년 전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년이죠. 3년 동안 수출주도 공업화 구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업가가 수출 입국을 재창을 했고, 실제로 공산품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수출이구나 해서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 수출주도 공업화를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완범 교수가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수출주도 공업화라고 하는 세기를 찾은 것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입니다. 저는 이 61년부터 64년, 5년까지의 요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뭐냐.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돕는 자는 바로 한국이고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끌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도우려고 애를 썼고요. 거기에 세계 경제의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